바야흐로 송년회의 달 12월, 회사 동료 혹은 지인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약속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요. 연말 송년회 때마다 모임 멤버가 바뀌거나 장소는 바뀌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불판 위의 고기입니다. 어제 직장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로 달렸다면 오늘은 친구들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듯 송년회 필수템은 고기서 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녁 식탁은 물론 아침 점심 밥상에서 고기를 만나는 일도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는 약 54kg으로 지난 50년 새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돼지에게 밥그릇 자리를 빼앗겼을 정도입니다. 특별한 기념일 뿐 아니라 매일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오를 정도로 육식주의가 된 대한민국. 하지만 최근 고기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대표되는 각종 질병부터 환경오염, 기후변화까지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육식문화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과 지구가 오염되는 것,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국인에게 호불호가 없는 음식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치킨을 떠올릴 텐데요. 치킨 앞에선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1닭을 외치는 모습에 문득 대체 이 많은 닭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마저 들죠. 치킨을 비롯해 삼겹살, 소고기 등 우리가 손쉽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섭취할 수 있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이 본격화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축산진흥이 포함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시작됐죠. 특히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들여와 전국적으로 농가의 규모가 확산됐고 축산업의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축산자조금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육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네 식탁은 큰 변화를 맞이해요. 잔칫날에나 구경할 수 있었던 고기 반찬을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육식의 대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어떠한 조리 방식에도 꿀맛을 자랑하는 고기.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잉 육식으로 인한 폐해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환경오염 문제. 흔히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오염물질 등을 꼽곤 하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서서 일회용 제품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15%로 전세계 교통수단 온실가스 총 배출 비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는 대가인 셈이죠. 이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인데요. 축산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65%가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15억 마리의 소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 소 한 마리가 체중 1kg을 불리려면 평균 10kg의 사료가 필요한데요. 이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엄청난 규모의 물과 땅, 비료 등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는 같은 단백질 공급원인 콩을 만들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예요. 축산업과 가공육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산림벌채로 인한 사막화, 가축의 분뇨 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지 및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도 발생합니다. 특히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 형태의 밀집 사육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데요. 동물 인권 등 윤리적 문제는 물론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성 가축 질병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휩쓸고 간 축사인 경우 죽은 동물들을 그대로 땅속에 매장해 버립니다. 이때 전염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등이 매립지 인근 토용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인류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은 모두가 아는 건강상의 폐해죠. 최근 환경기구 단체들을 통해 육류 문화가 낳은 불편한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가 확산 중입니다. 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까지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 바로 비건 열풍이 불고 있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 대전망 2019에서 올해는 비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국제 채식인 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 채식 인구는 1억 8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얻은 옷이나 액세서리,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며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지난해 비거니즘에 대한 트윗이 2천만 건에 달해 2018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으며 채소와 경제를 조합한 베지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채식 메뉴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에서도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시하는 등 채식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고 있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채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에서 3%인 100에서 150만 명이 채식주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배나 증가한 수치죠. 채식 인구가 늘어난 만큼 채식 전문 레스토랑 또한 2010년 150여 곳에서 2018년 기준 전국 350여 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내에서도 일명 채식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죠. 채식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당장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육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 파괴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먹는 것이 내 건강뿐 아니라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도는 때때로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고기를 맛있게 먹는 순간 한 번쯤은 먹히는 자에 대한 예의를 떠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3일에 한 번 먹던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오늘 저녁 고기는 어제보다 작은 덩어리로 선택하는 행동이 지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한 걸음이 될 겁니다.